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회사에 연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팩트만을 찾아드리는 여기 있네 약한약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 퇴근하자마자 바로 달려와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유튜버이신 야쿠르트님의 영상을 자주 봅니다. 야쿠르트님의 영상을 보고 나서 이게 가볍게 넘어갈 수준의 상황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럭스토어나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일본 의약품 중에 이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의약품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다른 거 필요 없이 바로 본론으로 렛츠 기릿! 감기약으로 대표적인 신신루, 그리고 파브론 골드 A, 그리고 소화제로 굉장히 유명하죠. 오타이산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갔을 때 혹은 해외 직구로 주로 구매하는 의약품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약품들을 제가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의약품들의 성분을 한번 분석해보면서 어떤 우리나라 의약품으로 대체해서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신신루입니다. 신신루의 성분을 보시면 밑에 이렇게 나오죠? 아세트아미노펜, 디하이드로코데인, 메틸에페드린, 그리고 벤포티아민 등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브론 골드 A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밑에 나와 있죠?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신신루와 파브론 골드는 성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감기약에는 이런 성분들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나라 감기약에도 똑같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든지 메틸에페드린이라든지 등등의 종합 감기약 성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감기약과 일본 감기약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 신신루, 파브론 골드와 우리나라 다른 여타 감기약과 특이한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디하이드로코데인과 비타민 B1, B2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신루 같은 경우를 볼까요? 신신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벤포티아민과 디하이드로코데인이 다른 감기약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벤포티아민은 비타민 B1이고 디하이드로코데인은 진해제로 쓰이는 성분입니다. 기침을 먹게 하는 성분이라는 얘기죠. 다만 이 코데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마약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즉 일반 의약품이 아니라 처방을 받아서 복용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라는 얘기죠. 즉 코데인이 들어간 감기약을 우리나라에서는 구매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평소에 드시는 그 감기약에도 덱스트로메트로판과 같은 진해제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코데인이 없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파브론 골드도 마찬가지로 디하이드로코데인이 들어가 있고요. 신신루와 파브론 골드의 차이라면 신신루는 벤포티아민을, 그리고 파브론 골드는 B2인 리보플라빈을 넣었다는 게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신신루, 파브론 골드, 일본 감기약과 우리나라 보통의 감기약들의 차별점은 바로 비타민 B에 있습니다. 비타민 B1인 벤포티아민과 비타민 B2인 리보플라빈은 제가 그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체내 에너지 생성에 큰 역할을 합니다. 신신루의 경우에는 한정에 24mg이니까 1일 3회씩 복용한다고 하면 총 벤포티아민을 72mg 복용하는 셈입니다. 파브론 골드 같은 경우에는 리보플라빈이 4mg 들어가 있으니까 총 1일 3회 복용하면 12mg인 셈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먼저 신신루에 주목을 해보죠. 제가 저번에 추천해드린 비맥스 액티브가 벤포티아민이 50mg 들어가 있는데 하루에 한 정씩 먹죠. 근데 신신루 하루 복용량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무려 72mg입니다. 즉 하루 비타민 B1의 섭취량이 비맥스 액티브의 50mg보다 훨씬 더 높은 거죠. 이렇게 되면 감기로 소모된 에너지를 채워주면서 감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양이 되겠죠. 아니 그럼 우리나라 감기약에는 벤포티아민과 리보플라빈이 안 들어가 있나?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약이 있습니다. 시콜드 플러스의 경우에는 티아민이 4mg, 리보플라빈 6mg, 그리고 비타민C가 85mg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은 일본 약에 비해 비타민 B1이 활성량이 아니고 그 함량이 굉장히 작다는 데 있습니다. 티아민이 4mg이면 12mg을 섭취하게 되는데 이는 72mg에 비해서 6분의 1밖에 안 되는 함량이거든요. 물론 리보플라빈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기약을 먹었을 때 비타민 B의 함량이 높다면, 그리고 활성형이면 좀 더 감기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시콜드 플러스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운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 신신루, 파브론 골드를 대체하는 방법은 그냥 일반 감기약과 제가 추천해드린 종합 비타민제 같이 복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종합 비타민제를 살 돈이 지금 너무 없는데 라고 약간 좀
고민이 되신다면은 비타민 B를 소량으로 팔기도 합니다. 그런 소량으로 파는 비타민 B 제제들은 야쿠르트님 영상을 보시면은 자세하고 굉장히 깔끔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쪽에 뜰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오타이산을 봐볼까요? 사실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사실 오타이산 때문입니다. 야쿠르트님 댓글을 보다 보니까 오타이산 대체의약품은 없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댓글을 이렇게 달아드리기는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분으로 빨리 넘어가 보실까요? 성분도 밑에 나와 있습니다. 계피, 회양, 육두구 등의 그런 생약 성분들과 탄산수소 나트륨, 침강, 탄산칼슘 등의 그런 성분들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오타이산을 설명드리면 크게 생약 성분과 계산제 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피, 회양, 육두구 등은 생약 성분으로서 우리의 위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켜서 소화가 잘 되도록 돕고, 탄산수소 나트륨, 침강, 탄산칼슘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위에서 과다하게 분비된 위산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오타이산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약 중에는 생약 성분이 비슷한 가스 활명수가 있습니다. 육계, 육두구, 정양, 진피가 성분이 같고 나머지 성분들도 위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켜서 소화를 돕는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가스 활명수 같은 경우에는 침강탄산칼슘이라든지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은 없기 때문에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그 제산제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들은 없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오타이산을 위산 과다로 속이 쓰릴 때 드신다면은 조금 가스 활명수로 대체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약 성분은 같기 때문에 그 나머지의 소화 불량 같은 경우에는 가스 활명수를 드셔도 효과가 비슷하게 나타날 겁니다. 근데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오타이산은 가루고 가스 활명수는 드링크제라서 좀 이렇게 쟁여놓고 기도 조금 약간 불편하고, 그리고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드시기도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의약품들을 찾아봤는데 성분이 비슷한 약을 찾았습니다. 바로 위풀산, 위스타산, 위프린산이 그것입니다. 보시면 함량이 완전히 오타이산과 같습니다. 생약 성분들도 모두 미리그램 수가 다 똑같고, 제산제 역할을 하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든지 침강탄산칼슘 등도 함량 자체가 완벽하게 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비오디아스타제인데, 비오디아스타제는 소화 효소로서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데 좋은 효소입니다. 유명한 소화제인 카베진에도 이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회사들이 그렇게 큰 회사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생산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독자님들의 주변 약국에 얼마나 이 약들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회사에 연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제가 요새 평일날 좀 바빠가지고 조금 전화가 좀 늦어졌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본 결과 위풀산, 위스타산, 위프린산 세 의약품 모두 다 현재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다른 큰 대기업에 비해서 작은 회사고 해서 혹시나 또 생산을 안 할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위풀산과 위프린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약국에서 판매를 하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위스타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현재 세종시에서 살고 있어서 한번 제 지역을 기준으로 대전 충남 지역에 얼마나 많은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봤는데 약 40에서 50군데 정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대전과 충남 지역에 약국 수가 적지 않을 텐데, 이 정도 숫자라는 거는 그렇게 위프린산을 판매하고 있는 약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죠. 제 생각에는 위풀산이나 위프린산이나 위스타산과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뜨고 있죠? 각 의약품에 대한 제약회사의 이름을 써놨습니다. 이 제약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약국이 판매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시면은 충분히 그분들이 알려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들 그리고 궁금하신 것들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빨리 밥을 먹으러 가야겠어요. 안녕.